컴플리트 가이드 투 더 토픽 저자 김진혜입니다. 이번에는 토픽 2의 듣기 유형 풀이와 전략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토픽 듣기 2의 듣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이번에는 말하는 사람의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심 생각은 듣기의 내용과 비교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듣기에서 나오는 말한 사람의 정말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뭔지를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만일에 남자와 여자가 둘이 서로 얘기를 한다면 누구의 중심 생각인지, 남자의 중심 생각인지 아니면 여자의 중심 생각인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번에서 4번까지의 선택지의 내용이 본문과 일치하는지 그걸 고르는 답인지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전에 다른 문제는 내용과 맞는지 안 맞는지 짝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말하는 사람의 의견 또는 그 사람의 주장이 뭐냐. 예를 들어 남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여자가 생각하는 주장은 뭘까? 이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내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 문제의 특징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을 듣고 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런 데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는 게 좋습니다. 남자의 중심 생각. 잘못해서 여자의 중심 생각으로 답을 고르신다면 여러분들의 답은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먼저 여기에다 이렇게 줄을 치시고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17번. 청소년에게 술을 판 술집 주인이 또 벌을 받았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파는 업주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해.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어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그 말도 맞지만 요즘 청소년들의 외모가 성인과 거의 구분하기 어려운데 나이를 속이고 술,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도 잘못이야.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벌을 안 받으면 청소년들의 이런 행동이 계속될 테니까 청소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해. 녹음을 들으셨죠? 자, 그럼 우리 녹음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남자가 먼저 청소년에게 술을 판 술집 주인이 또 벌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자는 업주들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왜냐하면 어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라고 비난을 했는데 남자는 그 말도 맞지만 요즘 청소년들의 외모가 거의 성인과 비슷하고 또 나이를 속이고 술,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이런 행동이 계속될 테니까 청소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자의 중심 생각이기 때문에 남자의 생각은 청소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술, 담배를 산 청소년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남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혹시 잘못해가지고 여자의 생각으로 하셔서 답을 고르신다면 답은 다행히 없네요. 그렇기는 한데 잘못해서 업주들이 책임을 져야 돼 라는 답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준다면 3번은 여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3번을 고르시면 답이 틀리게 되겠죠. 남자의 중심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이긴 한데 말을 하는 사람의 중심 생각이 아니고요. 말하는 사람의 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느냐
상대방의 의견을 반대하는 그런 태도냐, 아니면 상대방의 의견을 뭐 동조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고요. 그 사람의 생각,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이 화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생각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것인지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할 때 내 주장인지 다른 사람에 대한 뭐 자기의 판단 같은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도,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벌써 처음부터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의 내용을 이해해야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어떤 목적으로 이야기했는지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본문을 볼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는 이제 문제가 나오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자, 잘 들으시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또 두 번째는 남자의 태도로, 중심 생각이 아니라 남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라는 두 개의 문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출제됩니다. 본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미래를 알려준다면 모두가 좋아하겠죠? 미리 알면 뭐든지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특히 죽음 같은 부정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의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미리 알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는 언제 사망할까? 뭐 때문에 죽을까? 자신의 결혼 생활은 이혼으로 끝날까? 시청 중인 축구 경기 결과를 미리 알고 싶은가? 올 크리스마스엔 무슨 선물을 받게 될까? 등을 물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답을 알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답을 알면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의도적으로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사건에 대해 모르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알게 될 때 찾아오게 될 후회라는 부정적 감정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신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미래를 알려준다면 모두가 좋아하겠죠. 미리 알면 뭐든지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특히 죽음 같은 부정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플러스 긍정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둘 다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미리 알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을까요? 자,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는 언제 사망할까? 죽음. 또 무엇 때문에 죽게 될까? 자신의 결혼 생활은 혹시 이혼으로 끝날까? 잘 살게 될까? 궁금하겠죠? 시청 중인 축구 경기 결과 진짜 궁금하죠. 이길지 질지 내가 좋아하는 팀이 미리 알고 싶은가를 또 올 크리스마스에는 무슨 선물을 받게 될까? 이건 아마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물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답을 알고 싶지 않다.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거죠. 이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답을 알면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미리 답을 안다면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겁니다. 모르고 싶어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미래의 사건에 대해 모르는 것을 선택해요. 모르는 게 낫다. 나는 모르는 쪽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알게 될 때 찾아오게 되는 후회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둘 다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남자의 생각입니다. 자, 이와 관련한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시면 남자의 중심 생각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미래를 알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별로 그걸 관심 없었어요. 두 번째는 미래를 알면 모든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것도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알면 후회할까 봐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게 남자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좋은 일은 미리 알고 싶지만 부정적인 일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좋은 일조차도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죠. 32번 문제로 다시 가시면 답이 나왔죠? 네, 31번은 3번이고요. 32번. 이번엔 남자의 태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남자는 어떤 태도로 말을 했느냐? 첫 번째, 여자의 의견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비판하지는 않았죠. 보통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 그렇게 걱정한 일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의 의견과 남자의 생각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그렇진 않았고요. 여자가 오히려 질문을 하고 남자가 대답을 했죠. 그럼 남자는 뭘 했을까요?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인 예를 들었죠.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를 다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답을 확인해 볼까요? 네,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문제의 포인트, 남자의 태도, 아까 남자의 중심 생각,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담화 전후에 이어질 내용. 담화라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이 없지만 아마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가 계속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야기가 끝났지만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 이거를 추측해내는 문제가 문제 7번의 유형입니다. 좀 보실까요? 담화의 시작 부분을 잘 들어야만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찾을 수 있으세요. 또 뒤에 이어질 내용을 물을 때는 보통 마지막 대화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마 어떤 얘기를 했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느낌이었을 것이다. 이걸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헷갈리는 게 가끔은 내용이 일치하는지, 우리가 들은 내용과 지금 여기 질문의 내용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실 때 내가 지금 여기서는 어떤 거에 집중해서 답을 찾아야 되나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다음 문제편에서 뭘 기억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39번에 이렇게 나왔죠. 이 대화 전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러면
조금 후에 어떤 대화가 나올 건데 그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겠다라고 추측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또 출제가 되는데 다음은 뭐냐면 들은 내용하고 같은 거.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내용과 서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개의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하나는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 그게 39번의 문제고 40번의 문제는 쭉 들은 이야기가 1, 2, 3, 4번 내용 중에 맞는 거, 일치하는 것, 그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밤에도 대낮같이 밝혀주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어려움은 사람과 동물에만 국한되는 건가요? 아니요. 식물도 빛공해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밝은 가로등 옆에서 장시간 빛을 받는 가로수들은 단풍이 늦어지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또한 가로등 옆에서 밝은 불빛을 받고 자란 벼는 벼 이삭이 여물지 못하고 키만 웃자라거나 정화 능력이 떨어져서 병들어 말라 죽기도 합니다. 도시의 밤하늘에서 별이 보이지 않는 것도 빛공해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죠. 자연 상태의 밤하늘에서는 수천 개의 별과 은하수를 눈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지만 빛공해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밤하늘에서 별빛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빛은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지나친 빛은 에너지 낭비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식물의 생활을 위협합니다. 이제는 밤이 되면 불을 끄고 별을 켜서 사람과 동식물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자가 먼저 시작했죠. 그럼 밤에도 대낮같이 밝혀주는 인공 조명으로 인한 어려움은 사람과 동물에만 국한되는 건가요? 라고 말했다면 앞에 이미 이 내용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만 이 인공 조명으로 불편한 건가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앞에 그 부분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남자가 말했죠. 아니요, 식물도 빛 공해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그렇다면서 이제 앞으로 식물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내용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식물이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식물의 영향은 단풍이 늦어지고 수명이 짧아지고 그리고 가로등 옆에서 자란 벼는 벼 이삭이 여물지 못하고 그러니까 단단해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웃자라고 키만 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웃자라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거나 정화 능력,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식물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병들어 말라 죽기도 합니다. 자, 도시의 밤하늘에서 별이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요즘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는 별을 못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빛 공해의 영향 때문이겠죠. 그 뒤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자연 상태의 밤하늘에선 수천 개의 별과 은하수를 눈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죠.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이나 높은 산이나 이런 데 가시면 볼 수 있죠. 이게 빛 공해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밤하늘에 별빛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그래서 이 남자는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사람과 동물과 식물의 생활을 위협합니다. 뭐가요? 지나친 빛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서요? 불을 끄고 별을 켜서 불은 끄고 밤하늘에 별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행복한 환경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문제로 좀 돌아갈까요? 자, 대화 이전의 내용으로 알맞은 거 기억나시나요?
아까 사람과 동물에만 국한되나요? 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아마 사람과 동물에 큰 피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빛공해로 인해서 사람의 건강과 동물에 큰 피해가 있다는 얘기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3번이죠. 그래서 1번과 2번과 4번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남자가 얘기한 또 이 대화에서 얘기한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를 하나 더 볼까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40번. 들은 내용하고 같은 것. 우리가 긴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짝이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지 볼까요? 빛 공해가 있으면 벼는 키가 자라지 않는다. 키는 자랍니다. 아까 제가 웃자라다라는 단어를 설명했죠. 웃자라다라는 거는 건강하지는 않지만 키는 굉장히 커지는 게 웃자라다예요. 그래서 아까 그 빛이 있는 곳에서 자라는 벼는 웃자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키는 자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니죠. 자, 두 번째는 빛은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건 맞죠. 우리가 밤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맞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3번을 좀 볼까요? 길가의 나무들은 밤에도 빛을 받아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건 아니죠. 단풍이 늦어지고 아까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 거죠. 부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답이 아니고요. 밤에 인공 조명과 별빛을 같이 보면 인공 조명하고 별빛을 같이 보기는 어려워요. 인공 조명이 없어야 별빛을 보시죠. 그래서 더 밝아서 환경에 도움이 된다가 아니라 이거는 같이 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하나를 꺼야 되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겠죠. 빛은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너무 많으면 그 빛을 좀 끄고 별을 보자라고 이 남자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2번이죠. 자, 우리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유형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내용 이해를 통해서 전문적인 글 이해하기. 아주 전문적인 글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도 전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출제되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강연, 전문가가 나와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알려주는 강연이 있고요.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보고 대답을 듣는 대담 형식의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큐멘터리도 있죠. 이런 다양한 형식의 글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 때 당황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만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고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지선다의 내용을 먼저 읽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파악하시고 그 사지선다의 문제와 답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합시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조금 이따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 강연, 아마 우리는 강연을 들을 것입니다. 강연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거. 그러니까 이 강연을 하는 사람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 그거를 찾는 거고요. 또 이와 연결된 또 하나의 문제가 있겠죠. 42번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볼까요? 이번에도 들은 내용과 같은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치하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41번의 문제와 42번의 문제, 질문의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하면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어른들도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경우가 아니면 아이들의 거짓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보면 2~3살짜리 아이들은 현실과 공상을 잘 구별하지 못해 까만 사과를 봤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4~5살 정도 되면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또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6살 이상이 되면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되지만 다양한 이유로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화를 벌컥 내지 말고 아이가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사실대로 말하면 곤란해지는 경우에나 현실에서 부족한 점을 상상 속에서 메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따라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돕고 평소에 비판적인 어조로 왜 그렇게 했니?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아이가 거짓말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관련 그림책에서 현명한 대처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책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상황과 그때 아이 마음을 엿볼 수 있고 현명하게 문제를 푸는 어른의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든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어른들도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 말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니면 아이들의 거짓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2~3살짜리 아이들은 현실과 공상을 구별하지 못해서 거짓말을 하고요. 그래서 까만 사과를 봤다. 까만 사과는 없죠. 아이는 상상 속에서 아마 생각한 게 된 것입니다. 또 4~5살 정도가 되면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오줌을 쌌다. 그러면 안 쌌다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겠죠. 또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6살 이상이 되면 옳고 그른 거,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구별하게 되는데 다양한 이유로 거짓말을 하죠. 아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화를 벌컥 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또 아이가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분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대로 말하면 곤란해지는 경우, 또 현실에서 부족한 점을 상상 속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따라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거짓말 안 해도 된다. 너를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안 하겠죠. 그 다음에 평소에 비판적인 어조로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야단을 치면 아이가 점점 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이런 거를 조금 잘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림책을 보면서 아이하고 그림책에서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이 그 거짓말을 하는 상황, 왜 거짓말을 했는지 또 그때 아이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서 부모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이 강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볼까요? 이 강연의 중심 내용, 이 강연을 한 사람은 정말 뭘 얘기하고 싶었느냐? 1번, 그림책만이 거짓말하는 아이를 치료해. 여기서 이 문제는 만이라는 그림책만,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거짓말을 치료할 수 있다는 아니죠.
그림책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지 그림책만이라고 말하진 않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아이나 어른이나 거짓말을 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다. 이러면 계속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정상은 아니고 거짓말을 하지만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강연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답이 아니고요. 세 번째, 아이들의 거짓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거짓말이 아니라면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면 그 말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거짓말은 심각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3번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아이들의 거짓말에 어른들이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 잘 대처해야 된다. 이게 이 강연자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죠. 화를 내지 않는다거나 그림책을 보면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한다거나 그렇게 예를 들어줬죠. 그래서 41번의 답은 4번입니다.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42번 볼까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내용과 맞는지 볼까요?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거짓말은 심각한 문제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2번은 맞는지 안 맞는지 볼까요? 6살이 넘으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해서, 이거는 구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는 해요. 그런데 거짓말을 안 하지는 않아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어른들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쳐야 한다? 아니죠. 왜 그랬냐고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3번도 답이 아니고요. 4살에서 5살 아이들은 현실과 공상을 구별하지 못해서 거짓말을 한다. 4살에서 5살 그 아이들은 아까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였고요. 현실과 공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건 아까 까만 사과였어요. 까만 사과는 보통 2살에서 3살, 우리 말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확인할까요? 맞네요. 네. 자, 이렇게 듣기 유형 마지막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이상으로 토픽 2 듣기 유형의 문제 특징과 전략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